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15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좀 신나고 금요일이라서 뭔가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고 또 오늘 7월 15일은 개인적으로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의 생신입니다. 매일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을 정말 일찍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일어나세요. 저희 부모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또 저의 출근길을 배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또 오늘 댓글창에 아침부터 또 저보다 더 부지런하신 분들이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뭐 제가 이제 똑똑똑 이렇게 해야 될까요? 뭐 똑소리 난다 뭐 이런 얘기 또 부끄럽게 올려주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금요일에 참 피로 누적이 많이 되는 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 응원에 힘입어서 오늘도 활기차게 뉴욕 증시 상황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히려 기술주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하락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테슬라가 다시 700슬라도 회복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서 다소 금요일 그리고 주말 시장을 좀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가지면서 시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심층 인터뷰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계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연결해서 현지 상황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었던 여러 가지 지표들, 실적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과 뉴욕 증시에 대한 상세한 마감 상황은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목소리라도 상쾌해야죠. 좀 푸석푸석하지 않습니까, 오늘? 금요일에는 이게 아무리 화장을 해도 이게 숨겨지지 않는 피곤함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제, 참고로 이 주제는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늘 잡아주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제를 보자면 금융주 실적에 대한 실망, S&P 500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제대로 된 시작, 이전에 실적 발표가 펩시도 있었고요. 어제 인텔이 아닌데 갑자기 제가 또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실적 시즌은 금융주로 제대로 된 실적 시즌은 시작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 가운데 그래서 대형은행의 수익 실망과 함께 다우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세한 지수는 3630포인트 선, 그리고 S&P 500 지수도 3790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3% 소폭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죠. 11251포인트 선. 그런데 지수의 차트를 보면요. 장 초반에는 굉장히 훅 빠지면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어제 그 CPI 발표 얘기하면서 당일에는 좀 선방을 할 수 있을지라도 다음 날 또 이게 시장의 분위기와 해석이 좀 부정적으로 돼서 흐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낙폭을 장중 내내 줄여가면서 3대 지수는 하락은 하긴 했지만 그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나스닥은 오히려 장 막판에 소폭이지만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유가도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2월 이후 최저치가 기록이 됐는데요. WTI 기준으로 0.18% 지금 다시 또 올라왔네요.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현재는 96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6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가 이제 전일에는 CPI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를 볼 텐데 에너지 가격 급등 가운데 11%. 그러니까 6월이니까요. 6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었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노동부가 발표를 하는 내용입니다. 전월에 기록했던 10.9%보다 상승. 그리고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역시나 CPI와 마찬가지로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폭이지만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시장은 어쨌든
전월치 대비해서 올라간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9% 상승률, 9%대 상승률 기록한 데 이어서 이렇게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빨리 그리고 가파르게 억제해야 하는 연준에서는 당연히 이제 고강도 긴축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과 함께 시장은 장 초반에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 가운데 다행히도 연준 내에서 좀 매파 성향의 위원들이 7월에 우리가 지금 100bp 인상, 패드워치에서도 어제 100bp 인상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쳤는데 7월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발언들을 매파 위원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좀 하락세가 짙었던 분위기가 다소 진정되면서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업종의 움직임이 가장 부진했고 또 어떤 업종이 좀 선방했는지 맵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기술주, 빅테크 종목들은 초록불을 많이 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애플의 주가가 2% 넘게 오르면서 148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죠. 반도체 엔비디아의 주가가 1.37%, 그러나 여전히 배가 고프시죠? 많이 더 올라야 합니다. 153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인텔의 주가도 1% 넘게 올랐고 퀄컴이 무려 4%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구글 0.67% 하락, 또 메타도 좀 많이 하락했어요. 3% 넘게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요즘 이야기가 많은 트위터, 그동안 주가 반등이 보이긴 했는데 오늘은 1.2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넷플릭스 1%대 하락, 그리고 디즈니도 1%대 조정을 보였고요. 아마존의 주가는 0.21% 소폭이지만 강세.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또 엄청난 물량의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네, 주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감이 있습니다. 0.21% 상승, 그리고 테슬라는 0.54%대 강세로 714불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요 옆에 우측 상단에 보이는 월마트, 코스트코도 찐하게 팔았죠. 월마트가 1.95% 상승, 코스트코가 4% 넘게 올랐는데 코스트코 관련해서는 도이치뱅크에서 목표 주가를 525달러에서 5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꾸준하게 트래픽도 증가하고 있고 또 높은 멤버십 갱신율이 코스트코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차별점이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앞서서 반도체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가 실적을 발표했죠.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 호조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한 부분들도 시장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장중에 하락하면서 엑소모빌을 비롯한 에너지주들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 좌측 하단에 보면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빨갛게 하락세가 좀 짙게 나타났습니다. JP모건이 2%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JP모건 3%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대, 웰스파고도 소폭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JP모건이 주당 2.76달러의 분기 이익을 발표하면서 예상치 추정치보다 12센트 낮아진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지금 대선 충당금 더 확대하고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3%대 하락, 그리고 그 제이미 다이먼 CEO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제의 타격에 대한 부분에 언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향후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분은 사실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죠. 또 모건 스탠리도 주당 1.39달러의 분기 수익을 발표를 했고요. 역시나 예상치를 14센트 하회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JP 모건도 이렇게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자 이제 월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골드만삭스의 주가도 3%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서 확인했던 웰스파고나 시티그룹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주에 대해서
쪽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최근에 실적 관련해서 너무 시장의 추정치가 많이 상향 조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저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with the star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with the star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아, 역시나 계속해서 불어온 캘리포니아의 날씨. 여기 뒤에가 엄청 오늘 더 샤이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좀 안개도 끼고 흐렸는데요. 오후가 항상 이렇게 해가 많이 뜨네요. 그래서 뭐 상당히 화창한 것 같습니다. 네, 화창한 날씨 참 부러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 되게 화창했거든요. 캘리포니아가 더 화창하겠죠. 예, 부럽습니다. 시장이 좀 더 화창해졌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내용 좀 준비하셨나요? 그래도 뭐 이번 주가 되게 시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그 변수들이 그 발표가 많은 주였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선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는 상당히 약세로 시작했다가 거의 이제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여러 수급이나 이런 그 펀디멘털을 그 반영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5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우리 다 얘기하는 이제 6월 CPI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가장 향후 변수로 주거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체 지수의 3분의 1인데 이제 제가 최근 2, 3주 동안 이제 주택 시장에 매물이 많이 쌓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했던 게 이제 이런 면도 있는데 요 얘기 조금 자세히 드리고 오늘 이제 실적 발표된 3개 회사 제가 이제 학점을 부여하잖아요. TSMC가 A0, 모건 스탠리가 B+, 그 다음에 JP 모건이 B0. 그래서 워낙 뭐 금융주는 기대가 낮아서 뭐 그 정도 수준. 오히려 뭐 커멘트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보합으로 끝났죠, 주가가. 네.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 S&P 시장 전체로 사상 최고의 지금 배당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하반기에 어렵지만 주주들한테 지켜야 되는 배당의 약속은 확실히 지키고 실제 오늘 실적 발표한 JP 모건 스탠리도 이익이 감소했지만 배당은 오히려 좀 증가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것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그 배당 귀족주라고 그러니까 배당을 25년 동안 매년 증가시킨 그러니까 배당을 지급한 게 아니라 매년 증가시킨 펩시가 이제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우리가 그 이런 그 필수 소비재 종목을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거의 안 들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펩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거품이 많았던 종목 중에 주가가 95%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근데 펠로톤 매장을 제가 팔로알토에서 우연히 그 걷다가 그 발견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네.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쳤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그 버블이 끼었던 종목들이 얼마큼 빠졌냐, 이제 바닥이 다가왔나, 이제 그런 것도 한 그 징표거든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 가장 먼저 CPI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 5월 이후에 6월이 조금 더 수치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예상했지만 앞자리 숫자가 9로 나오면서 시장은 이거 정말 우려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whisper number라고 이렇게 조금 그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 이코노미스트들이 항목별로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8개 항목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항목별로 다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네. 9%, 9.1%가 나오는데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장이 예상한 것만큼 안 좋았고 이제 7, 8월이 되면 꺾이지 않나 이제 그런 그 기대감이 조금 상당히 이제 그 쌀이 그 돋아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그 휘발유 값이 이제 전월 대비 11% 지난달 올랐는데 음식료 값은 계속 오르고 제가 여기서 현지에서 뭐 물가가 작년보다 한 20, 30% 오른 것 같다는 얘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경기와 관련된 최근에 이제 경기가 조금 꺾이니까 경기와 관련된 숙박료, 항공료, 그다음에 렌털카 빌리는 거 이런 거는 좀 약간 가격이 하락하고 지금 가장 이제 그 화제가 되는 렌트, 그러니까 주거비. 미국은 이제 집을 보유한 사람이든 렌트를 하는 사람이든 요거를 이제 렌트 월세로 환산해서 이제 그 CPI에 이게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네. 다음 페이지 이제 먼저 보시면 먼저 이제 기름값이 지금 6월 한 중순부터 한 8% 일반 그 무연 휘발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고급을 안 넣고 이걸 넣죠. 이게 한 네. 거의 10% 가까이 빠졌는데 요것이 아직은 반영 안 돼서 7월 달 CPI에 요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통 이제 주거비를 쉘터라고 그럽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래서 요게 전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지금 급격하게 많이 오르고 있고 요거는 약간 그 레깅 시차를 두고 그 반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지금도 이제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렌트나 이런 특히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렌트를 또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주거비가 강세를 보이겠지만 결국은 지금 주택시장이 이제 꺾였다고 이것도 공감대가 미국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에 2003년 되면 요 쉘터 비용도 내려오면서 CPI가 아마 올해 하반기는 조금 둔화되고 내년에는 많이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집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세 그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된다라는 게 언급이 됐고 이게 단기간에 사실 월세가 다음 달부터 확 꺾이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기간이 필요하다. 보통 한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CPI가 쉽게 꺾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하반기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자면 내년에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CPI, PPI뿐만 아니라 뭐 가격, 상품 가격도 그렇고요. 미국의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주택 가격 상승률 그림에 이제 왼쪽에 보면 그 상품 물건의 가격은 확실히 꺾였고요. 네.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이제 서비스는 여전히 완만히 상승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결국 뭐 연말이 되면 아마 둔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큰 플로우인데 금융시장이 조정을 받고 내구재 판매가 이제 꺾이고 확실히 네. 부동산 시장 매물이 쌓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반기에 빠르게 둔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약화가 되면 결국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연준이 없다. 네.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경기가 둔화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지난주 이번 주에도 시장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끝에 이렇게 돌아서고 그러는 게 이런 그 희망이 조금씩 이렇게 돋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희망 속에서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실적 이야기하면서 어제 발표한 기업의 이름이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댓글을 조금만 빨리 봤어도 알아차렸을 겁니다. 델타.
델타, 왜, 예, 델타. 왜 델만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자꾸 기억력이 오락가락합니다. 자, 교수님, 네. 은행주 실적 발표 부분 좀 분석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JP 모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여기 뭐 20몇 년 전에 근무했던 그쵸. 그 종필 모간이라고 이제 우리 농담으로 옛날에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한 달 전에 이 월가의 황제인 CEO 이제 제이미 다이먼드가 허리케인이 태풍이 다가온다 그런 얘기를 해서 뭔가 대단한 얘기를 오늘 할 줄 알았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CFO는 먼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2분기 실적을 토대로 하면 경기 침체의 조짐은 전혀 없다. 네. 그 대신 이제 이 회사가 충당금을 경기 침체를 가정하고 충당금을 한 4,400억 달러, 한 거의 한 6천억 썼습니다. 일부는 이제 신용카드 관련된 이제 손실을 예상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은 워낙 시장의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그다음에 경기 관련 충당금을 쌓을 줄 알았는데 뭐 한 6천억 쌓았으니까 예상대로고 그 대신 이제 이 회사가 조금 서프라이즈를 줬던 게 우리가 이제 자본을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혹시 있다면 대비를 해야 되니까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당분간 중단한다. 네. 그게 조금 약간 부정적인 서프라이즈였었고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4%. 그러니까 미국 뭐 국내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 금융주는 배당이 높고 퍼가 주가가 지금 뭐 한 1년 사이에 40% 가까이 빠졌어요. 그래서 퍼가 11배여서 뭐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모건 스탠리를 선호한다. 그래서 네. JP 모건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뭐 종합금융 지주사 에 해당되고 모건 스탠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한국금융 아니면 삼성증권, 미래에셋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증권사인데 특히 자산운용, 웰스 매니지먼트가 어마어마한 가장 큰 그런 거를 가져서 이제 그 골드만은 기본적으로 최고의 증권사,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하고 경쟁을 하죠. 근데 골드만은 일도 빡세지만 일하기에 좋은 회사, 그러니까 급여가 높으니까. 근데 모건 스탠리는 주주한테 조금 더 좋은 회사, 회사도 좋지만.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는 실적이 뭐 상당히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 정도 주는데 네. 여기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은 뭐 딜이 거의 2분기에도 없어서 뭐 IB는 아주 안 좋았는데 이 회사가 진짜 주식 부분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주식 파생 상품 이런 걸 잘하는데 헤지펀드 서비스 여기가 좋았고 채권 부분도 좋았는데 일반적으로 월가는 그 안정적인 웰스 매니지먼트 PB죠. 그다음에 자산운용에서 나오는 이익에는 밸류를 많이 쳐주고 IB는 조금 쳐주고 그다음에 글로벌 마켓이라는 주식 채권 부분은 암만 돈을 많이 받아도 쳐주지를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따라서 버는 거지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괜찮았고 이 회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11배, 배당 수익률이 4%여서 뭐 JP 모건도 좋지만 굳이 둘 중에 고르자면 저는 모건 스탠리가 훨씬 더 좋은 회사다. 장기적으로도 수익성도 높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교수님께서 JP 모건에 계셨는데 어떻게 내부적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더 좋다 하시는 건 아니겠죠? 옛날엔 그 둘 다 같은 회사였는데 네. 대공황 때 그 1933년에 이제 은행하고 증권을 분리했다가 지금은 이제 똑같이 같이 또 경쟁을 하죠. 네. 그래서 뭐 사촌 같은 관계죠. 알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이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세부 내용 좀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TSMC를 얘기하는 게 이 회사는 상장 주식의 한 20%가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들도 보유 종목의 톱 한 20 정도에 이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한테 주는 시사점도 높고 그래서 네.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이 괜찮았는데 TSMC는 아주 좋은 실적을 그래서 A0 학점을 줍니다. 그래서 매출이 44% 증가했고 영업이익 EPS가 거의 80% 각각 증가를 했고 진짜 놀라운 건 매출 총이익률이 59%, 영업이익률이 49%.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50%가 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애플보다도 높거든요. 그리고 뭐 3분기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를 했고 올해 전체 가이던스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김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음. 저 떡볶이도 먹고 골고루. 그래서 삼성전자만 투자하지 마시고 미국에 상장된 우리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TSM도 좋은 주식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보면 파운드리의 뭐 대장이죠. 근데 상장 이후 94년 이후로 매출과 이익이 매년 18%씩 증가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도 매출이 한 20% 매년 가까이 증가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매년 이 회사도 배당을 주기 시작한 1994년인가 그때부터 아이가 매년 배당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 TSMC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뭐 진짜 많이 하락했어요. 모든 반도체 주가가 네. 하락을 했지만, 근데 이 최근에 조정이 좀 과도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 회사 이제 지난 10년 동안 주주로서 총 수익률, 내가 배당받은 거랑 주가 오른 걸 계산하면 총 수익률이 매년 24%였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30-40% 하락한 건 감안해도. 그러니까 뭐 진짜 좋은 회사고, 네. 비즈니스가 안정적이고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 다시 검증이 됐죠. 네. 실적이 어쨌든 기업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이번 실적에서도 검증이 된 TSMC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실적 발표 내용을 이렇게 쭉 봤는데 금융주의 실적이 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너무나 나쁘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사실 저는 그 2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거 좀 많이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적을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실질적인 주가 수준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뭐 체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예. 구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금융주가 되게 좋았다가 지난 1년 특히 금년 들어서 주가 하락폭이 높았죠. 업종 전체로 한 30% 네.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2분기 지난 1분기도 안 좋았지만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게 항상 주가는 선반영 미리 그것을 반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혹독한 경기 침체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은행들 증권사 실적이 내년에 좀 살아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조금 제 생각에는 일부 종목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TSMC의 주가 수준은 그럼 어떨까요? 지금 실적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도 좀 긍정적이었는데 그에 대비해서 좀 주가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 회사 퍼가 13배면 네. 이 회사는 항상 삼성전자나 반도체 업종,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 대비 프리미엄에 거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익의 안정성 때문에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퍼가 13배까지 내려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수요가 조금 영향을 받고 재고가 약간 쌓이기는 하지만 우리 비즈니스는 전혀 근본적으로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뭐 올해도 가이던스를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을 조금 이제 하반기에 좋게 보자. 바닥이 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주가가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너무 좋은 기업들이 일부는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실적 부분 또 주가의 그 실적 대비해서 지금 어떤 구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배당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이 기업이 힘들면 뭐 자사주 매입 중단한다라는 JP모건의 결정처럼 배당도 줄여가거나 할 텐데 오히려 배당을 좀 늘려가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2분기에 이제 배당 발표한 거를 총계 집계를 해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 14%. 그러니까 기업 이익은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데 기업들이 우리 회사가 건실하다. 그다음에 주주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배당을 확실히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많이 주는 고배당주 기업들이 아웃퍼폼을 올해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지만 배당도 많이 지금 증가를 해서 이런 기업들이 퍼포먼스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도 2분기까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아마 하반기 들어서 기업 이익이 좀 꺾이면
배당은 유지하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은 조금 줄이거나 감소, 아까 JP모건 같이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보통 배당을 25년 동안 매년 증가시킨 데를 배당 귀족주, 50년 동안 매년 증가시킨 데를 황제주라 그러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뭐 펩시, 맥도날드, 뭐 타겟, 월마트 이런 데가 배당 귀족주고, 황제주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P&G,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우리 헬스케어의 대장주, 코카콜라, 뭐 이런 콜게이트, palmolive 이런 게 다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50년 동안 매년 배당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IT 공격적인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런 종목을 많이 갖고 가도 요런 그 안정적인 종목들. 그다음에 펩시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보면 연평균 매년 주가가 배당 포함해서 12% 수익을 우리한테 돌려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IT보다도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긴 또한 그런 종목들이 네. 필수 소비자에도 많습니다. 예. 네,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제 배당 관련한 매력도 가지고 있지만 또 최근에 실적 발표한 펩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앞으로도 좀 내비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가격이 올라가도 고객들이 우리 제품 먹을 것이다 이런 좀 자신감을 내비친 것 같은데 또 배당도 굉장히 꾸준히 주고 있는 펩시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이제 펩시가 그 탄산음료, 그다음에 뭐 음료 부분이 있고 스낵 부분도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네. 코카콜라는 이제 음료가 대부분인데 여기가 2분기에 가격 인상을 10% 이상 했어요. 그래서 그 기존 비즈니스에서 매출이 한 13% 증가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한 8% 증가한다고 예상했다가 한 10%로 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을 금년에 한 77억 달러 하겠다. 거의 뭐 한 9조 원, 10조 원 되죠. 그래서 네. 여기는 배당을 좀 더 많이 합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보다는. 그래서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골드만이 이제 실적 발표 후에 그 이제 정리한 거를 보면 네. 답답하기는 할지 몰라요. 좀 우리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근데 EPS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매년 5에서 10% 꾸준히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한 3% 정도 배당 수익률을 주고, 퍼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서 퍼가 한 25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가지만,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주가가 빠지면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P&G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펩시 주가 이제 84년 이후로 장기 주가 차트를 보면 진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2008년 빼놓고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매년 주가가 평균 9% 올랐고 배당 수익률을 3% 매년 받으니까 주주 입장에선 총 수익률이 매년 12%예요. 그래서 네. 미국 시장보다 높죠. 그래서 아주 뭐 훌륭합니다. 네. 지금 저는 펩시의 그 맥시멈 쭉 상장 이후의 차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즈음에 이 펩시를 샀다면 지금 거의 뭐 170배 정도의 그렇죠. 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빅테크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 이 종목이 훨씬 안정적으로 주가 수익률을 더 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도 기대될 부분들이 많은 종목인 것 같고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차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연 평균 수익률이 10년 동안 12%라고요? 이게 굉장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매년 한 3% 배당을 줬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주가 오른 거를 지난 10년 동안 이제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항상 저는 한 10년 정도 계산을 해보는데, 연 9% 주가 상승 포함해서 연 12%를 줬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비슷해요. P&G도 연 한 1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IT,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데만 관심 갖지 말고 이런 네. 종목들도 우리 그 포트폴리오에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펩시를 보면서 향후 나의 노후는 펩시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지금 계속 해봤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 요 다음 장을 딱 보니까 지금 시기에 좀 필요한 그런 문구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요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시장이 뭐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 포트폴리오를 조금 교체하거나 추가로 현금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투입을 하는 분들도 좀 계실 건데, 이제 제 영상에 댓글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데 특히 너무 과도한 리스크를 지면서 대박을 꿈꾸는 게 아닌가, 이제 음.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 서학개미 보유 50대 종목을 보면 포트폴리오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가급적이면 적은 리스크를 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윈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똑똑하다는 헤지펀드들을 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 아이디어를 집행하는데, 음. 내가 종목을 고르거나 발행 상품을 만들 때 어떻게 리스크를 축소하느냐를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가급적이면 적게 지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고민해야지, 리스크를 최대한 지고 나는 대박을 내겠다, 음. 그거는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네. 네. 리스크.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리스크를 좀 컨트롤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전체 투자에서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펠로톤 매장에 방문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직접 체험을 한 사진을 여기 준비하셨네요. 매장 점원이 아주 네. 멋있죠. 그래서 저한테 네. 이메일까지 보냈더라고요. 아, 하도 손님이 정말요? 없어서. 그래서 여기가 제가 뭐 투자 권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고 싶어서 어. 매장을 방문했는데, 지난 분기에 재고가 한 14억 달러 뭐 안 팔린 게. 그래서 물건 지금 이제 이 커넥티드 바이크도 지금 20% 즉석에서 할인을 하고.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 주가를 보시면 고점 대비 95% 빠졌어요. 음. 그래서 너무 거품이 꼈던 코로나 시대 주가들이 진짜 거의 빠질 만큼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네. 시총이 500억 달러에서 300억, 30억 달러. 그래서 음. 주가 뭐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펠로톤 그림을 보면. 근데 미국은 항상 M&A 딜이 있으니까, 이런 회사 뭐 전에 아마존, 애플이 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누군가 이 회사에 밸류가 있으면 M&A 인수를 할 수 있고, 이 회사는 또 생존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음. 자체 그 제조를 안 하고 대만 업체한테 아웃소싱을 하겠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좀 버블 낀 회사들이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해서 정리가 돼 가면 시장은 언제 조만간 바닥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이제 마무리 얘기는, 음. 지금 미국 주가 수준이 네. 현재 얼마 정도냐. 근데 실제 우리가 보면 지수가 뭐 4,800일 때 이 정도였으면, 제가 음. 전에 4,400일 때 퍼가 많이 내려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이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무릎 정도. 우리가 음. 완전 바닥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지금부터는 훨씬 좀 리스크 리워드가 유리한 음. 그런 국면으로 와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주식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최근 영상에 음. 담아서 이제 1부를 올리고 2부는 제가 바로 요거 3% 끝나면 찍으려고 여기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 미국 주가 하반기 바닥 찍는다에 대한 논리를 또 말씀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상세한 영상 내용은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캘리포니아 현지에 계시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한국투자 신탁운용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월가 소식을 우리 이항영 전문위원님께서 전해 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 봤더니 역시나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 내용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실 유가 그리고 금값, 달러 이런 가격 지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일 확인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거 달러 인덱스가 무려 109를 찍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있어서 과연 이러한 가운데 월가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봐도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 가운데 있어서 지수는 앞자리가 4 정도로 예상을 했었던 그러니까 올해 말에는 다시 회복해서 앞자리 S&P 500 기준으로 4를 볼 것이다라고 했었던 IB마저 3으로 바뀐 그런 수석 전략가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또 지금 뉴욕 증시 상황을 봤을 때는 우려보다는 뭔가 다 털고 지나갔다라는 분위기가 더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할까요? 이러다가 제가 이항영 위원님의 자료를 모두 브리핑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지금 옆에서 자료 세팅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잠깐 바톤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방금 이제 준비가 완료가 아직은 되지 않아서 여러분과 함께 월가의 모닝 브리핑 준비해야 되는데 자료를 제가 그러면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테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은행 업종에 대한 실적의 실망감에 또 S&P 500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들, JP모건 실적 그리고 실적에 대한 표를 준비해 주셨는데 좀 미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세 내역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시간 때우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예. 지금 황금 같은 우리 정말 네. 짧은 이 시간인데 바로 확인해 주시죠. 그 여돈 앵커님이가 가능하죠. 이게 보통 분이 못합니다. JP모건 실적도 대충 설명 들으셨잖아요. 앞서 이남우 교수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모건 스탠을 얘기했는데 그 우리가 자세한 실적은 뭐 알 수도 없고 네. 알 필요도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딱 요 화면 제가 요즘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인데요. JP모건 실적 보시면 매출이건 이익이건 간에 그냥 미스가 좀 굵은들이 많이 있죠. 세세한 것들은 플러스는 안 게 있지만 비슷한 게 있지만 미스한 것들이 꽤 많단 말이죠. 52주 최저가까지 바로 떨어졌고요. 맞습니다. 특히 오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 그러면서 어찌됐건 뭐 좋게 하자고 하는 노력을 다들 하고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자서주 매입도 못하게 됐죠. 그리고 배당 늘리는 거 안 되게 됐죠. 그리고 물론 스스로 하는 거지만 대선 충당금 쌓고 이런 것들 설명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모건 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건 스테이는 다 비트보다는 역시 미스가 중요한 더 많네요. 것들이 미스가 많은 것들이 여전히 마찬가지 되겠고요. 오늘 약간 덜 떨어졌지만 다 52주 최저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금융주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이번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리고 실적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한 상당히 좀 암울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역시 마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다른 이제 IB나 오늘 블랙락 같은 경우 오늘이랑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월화에서 실적 발표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빅테크 종목들은 네. 오히려 좀 선방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애플은 오늘 플러스 나는데 약간 네. 뭐 강보합 정도 2% 정도 올라갔고요. 알파벳에 이제 관심이죠. 알파벳이 다음 주부터 이제 바뀌잖아요. 스플릿. 네, 스플릿에서 바뀌는데 주식 분할. 이건 애플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네. 그 에러가 난 거고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발표된 주요 스플릿한 국가들 그 기업들이죠. 주식 분할 기업들이 전부 다 좋지 않았는데 네. 알파벳도 지금 실적 그 지난 2월달에 발표한 결코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결과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알파벳도 양면의 어떤 시각이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광고 시장의 위축 내지 경쟁률의 심화. 일정 수준 점유율이 좀 줄어든 것 뭐 사실일 수밖에 없죠. 틱톡이라는 또 거대 라이벌이 등장했기 때문에 반면에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광고라면 어디다 하겠습니까? 시장은 어찌됐건 영어권, 해외권은 보면 알파벳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리세션
결국은 어찌됐건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는 전반적인 시각에서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유주, 뭐 코스트코 네. 주가에 엇갈림이 있었던 거는 뭐 코스트코는 네. 우리 또 이항영 위원님께서 네. 또 열혈 이용자시잖아요. 그런 이용객들이 워낙에 많다고 그런 계속 거죠. 늘어난다고요. 코스트코도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많이 떨어져 있고 $600 넘었던 것인데 이게 뭐 그 엄청 떨어져서 $400 이하, 뭐 $300까지 언저리 갔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최근 한 달만 보면 S&P 500이 한 2% 반등할 때 한 20% 반등했습니다. 어찌 되었거든요. $400 초반까지 다시 와 있는데 이제 도이치방크의 의견이 뭐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투자 의견이 상향됐고요. 중립에서 매수 그럴 수도 있는데 목표 주가 올린 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요. 네. 분위기에서. $50 이상 예, 올랐어요. 525에서 $579 올려놨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고객의 충성도가 여전히 91, 92%. 이거는 뭐냐면 갱신율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갱신율도 상당히 어찌 보면 그냥 자동으로 갱신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카드를 쓰는 사람이면 난 가지도 않았는데 뭐 갱신됐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다들 알지만 어찌됐든 많이 있겠고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휘발유의 전 세계적인 그 미국의 평균이 물량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 2%밖에 안 늘어났는데 여기에 물량 기준은 금년에 20% 초반까지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코스트코는 긍정적으로 본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어제 장중에 또 최저치까지 네네, 떨어졌죠. 맞아요. 올해. 뭐 약간 그나마 막판에 뭐 진정되는 했었지만 좀 다시 어쨌든 올랐어요. 쉐브론은 1.4% 떨어졌고요. 뭐 대부분의 뭐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라든가 수많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게는 3~4%까지 떨어진 것도 있겠고요. 네. 많이 좀 떨어졌죠 시장에서. 버크셔 회사웨이가 네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식을 더 샀대요. 계속 사신다고 그래요. 18%대 지분율이라는데 아니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엊그저께, 네. 바로 우리 본부장 네. 메리츠 종금의 본부장 본부장. 통해서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떨어질지 유가에 대한 변수가 크지만 그 이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사는 이유는 정확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하시겠지만 5월 1일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질문자가 나왔고 거기서 답변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들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지만 저는 이게 정유주다, 뭐 유가, 에너지 때문에 올라갔다.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거는 아니라고 보죠. 물론 네. 그것 때문에 주가는 레벨업 됐겠죠. 지금도 살아있는 건 뭐 기본 바탕이 되겠지만 네. 그것이 아니라 그분 표현은 아주 쉽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분이 워렌 버핏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은 너무나 뻔한 회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뻔한 회사는 게 뭐다? 돈을 벌었단 말이죠. 돈을 벌어서 일단은 뭐로 준다? 배당을 주는 겁니다. 배당을 주고 또 남은 것들을 또 뭐합니까? 자자주를 샀어요. 그것이 전체 이번에 캐시플로우 순현금에서 절반을 거기다 쓴 겁니다. 그럼 나머지의 또 상당부를 뭐로 했다? 부채를 갚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합하면 광의의 주주치나 주주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거기에 딱 맞는 회사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유가가 올라가서 따라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을 보실 때 우리 주린이분들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분은 더 쉽게 찾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식의 판단의 기준을 삼으셔야겠다. 특히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런 관점에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이 왔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가 수준이 $100 이하에서 네. 저 지금 선 하나 그려 놓으셨는데 그 아래로 좀 네. 다음 주에 떨어져야 하는데. 하여튼 많이 떨어져야 되겠고요. 한 $70까지 훅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10년물 금리도 약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네. 좀 보여줬어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거가 미국 달러가 $109를 돌파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확히 보면 109.23 뭐 정도까지 제가 오늘 수치를 확인했었거든요. 이 달러 환율이 이제 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 가격대 1,300원이 네. 너무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서도 이게 너무 좀 슬프네요. 네, 우리나라도 저는 이제 기름을 잘 안 넣으니까 엊그저께 제가 월요일 날 여쭤봤을 때 노동기업에서
앞자리가 그 바뀐데도. 2,100원에서 조금 예. 내려갔고 이게 뭐 휘발유 그 유류세 뭐 인하도 있겠고 네, 아마 네. 뉴스 저도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정의 3사에서도 눈치를 보고 슬쩍 내린 거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그것 플러스 우리한테는 달러라는 게 있잖아요. 달러. 그래서 부담스럽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트리플 A 기준으로 보면 10% 정도가 한 달 새 떨어졌어요. 네. 트리플 A 기준 가격으로 보면 오늘 이남호 교수도 그런 얘기 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어찌됐건 환율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가 되겠죠. 환율은 지금 전 세계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브라질 이런 쪽이 보면 좀 올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커머더티 가격 네. 때문에 그런 날 제외하고 보면 주요 국가에서 다 약해졌는데, 그러니까 달러 대비 다 약해졌는데 그나마 약간 선방했던 나라가 약간 중국이 좀 선방해서 다른 나라보다 선방하고 있고요. 캐나다 약해졌다고 하지만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외하면 다 엄청나게 약한데 시장에서 실제로 보면 미국 달러가 이렇게 강하고 다른 나라 국가가 약하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쉽게 해서 저희를 생각하면 되죠.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겠냐는 거죠. 실제로 제가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제가 코스트코를 갔어요. 모처럼 이제 뭐 살 거 있어서. 사람 많던가요? 사람은 억수로 많죠. 팬데믹하고 제가 올해는 두 번째로 갔는데요. 네. 하여튼 저는 이제 상봉을 가거든요. 상봉을 가는 이유가 저희 집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데 네.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사람이 덜 부입니다. 아, 그래요? 양재나 일산 이런 데랑 많이 이게 갑니까? 그런 데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특히 일산은 평일날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주유소예요. 근데 주유소래 주차장이요. 네. 근데 여기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군요. 조금 없는데 거기도 뭐 바글바글하죠. 바글바글하는데 제가 금액은 제가 다른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네. 욕먹대 말 안 하고 네. 제가 여태까지 알잖아요. 저희는 딱 둘이 살기 때문에 네. 많이 안 쓰거든요. 썼던 금액 대비해서 훨씬 많이 쓰셨나요? 30% 이상 더 썼어요. 왜 가격이 올라서요? 아니면 수량을 더 많이? 수량은 저희는 항상 비슷합니다. 항상 카트에 가득 채워서 오거든요. 근데 가격이 오른 거군요. 예, 30%가 더 올라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느낌이라는 거죠. 느낌. 근데 코스트코에서 엄청나게 살 게 뭐 있습니까? 거기 그냥 다 필수품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필수품 아닌 것은 내가 딱 요번에 제가 이제 신발 사는 게 있어요. 네네. 신발을 놨어요. 또 저렴한 거. 네. 스케쳐스에서 편하게 여름용 신발 해갖고 2만 얼마니까 그 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관심이 없어. 그거 하나 샀고 나머지 다 먹고 살가 쓰는 건데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 달러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구매력이 영향이죠. 떨어지는 그런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가의 시각 볼 텐데 네. 이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뱅크 아메리카의 사비타 서브라마니안이 4,500에서 3,600으로 공식적으로 내렸습니다. 네. 3,600이면 지금도 5% 아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말이 얘기 되겠고요. 이번 약세장의 저점은 금년 안에 하반기의 저점은 3,000에서 3,20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도이치방크는 약간 시각이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도이치방크는 미국 주시장이 금년 리세션 진입 가격이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년 2월에는요. 이건 자기네 계산법으로 하는 겁니다. 연준의 기준율이나 뭐 수합 가격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만드는 가격이에요. GDP 등등해서 자기네가 계산하는 건데 도이치방크 기준을 보면 금년 2월에는 사람들이 35개월 정도 후에 즉 2024년 12월이나 지금 리세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주식시장에 녹아져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점점 당겨지고 5개월입니다. 있어요. 5개월. 그래서 2022년 내년 3년 1월이면 리세션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역설적으로 보면 이렇게 충분히 가격은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언젠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리가 상당히 또 리바운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타이밍을 모른다는 것이 핵심적인 기운이 되겠죠. 여하튼 시장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확실하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셔도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인지 가장 궁금한 게 언제이잖아요. 네. 그게 모른다는 것 자체가 답답함일 수밖에 없죠. 자, 이 가운데 이번에 CPI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집값 대표적으로 뉴욕 맨해튼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맨해튼 좋아하거든요. 앞서 이제 코너에서도 이제 32% 정도가 CPI의 예. 구성인데 우리나라 비슷하는데 네. 렌트 가격이나 집값이 들어가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요. 맨하탄의 평균 렌트 가격이 평균입니다. 평균 미디안은 4,000달러 정도 나오고 평균이 5,058달러입니다. 이거 지금 환율 따지면 한 65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1년에 6만 달러가 넘죠. 6만 2천 달러, 6만 1천 달러 정도 합니다. 오늘자 여러분 보시면 바랍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를 갖고 인용해서 나온 건데요.
이게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지 모르겠지만 1 스퀘어 피트당 82달러고 합니다. 이 신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스퀘어 피트 하면 엄청 조그만 거거든요. 엄청 작습니다. 그 넓이가 몇 평, 반평도 안 될 거 조그만데 네. 이게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 빼놓고는 다 꺾였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이남호 씨도 그런 표현을 네.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빼놓고는 다 꺾였다는 건데 이건 이제 내년 정도 돼야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지난달에도 한 1.57% 올라갔으니까요. 하여튼 지금 많은 것의 핵심은 여기 되겠고요. 브루클린도 지금 4,100달러가 나왔거든요. 브루클린도 네. 예전의 브루클린이 아니잖아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집값 그리고 엄청난 고급 아파트먼트가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핫해졌고 그쵸. 얼마 전에 그 JTBC에서는 춤추러 다니는 친구들 네네네. 보고 거기서 했잖아요. 덤보. 네, 딱 그런 거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에서 하여튼 이 그래프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네. 걸 보셨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그 시장에 대해 요거까지 이거 잠깐 말씀드려야겠는데 내일 하시죠. 내일인데요. 내일 월간 미주미 특집으로요. 네. 경기 침체를 이기는 4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럴 거 할 겁니다. 이미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알림 설정해 두시면 네. 돼요. 월간 미주미가 되겠고요. 배당 투자, 주식 투자의 타이밍에 대한 논란, 그리고 월가의 종목 스크리닝, 그리고 성장과 가치 두 개, 그러니까 반반하고 싶으신 분 많이 있잖아요. 네. 성장과 가치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받는, 잡는 그런 개념. 그리고 스페셜로 종목 스크리닝을 라이브로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뽑아내는지 내일 10시에 많은 분들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영상을 따로 저희가 클리브 쪽에서는 미국 주식이 미치다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좀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국내 증시에는 혼조가 아니고 좀 빨갛게 물드는 그런 하루. 오늘 TSMC 좋았으니까 우리 반도체주도 좀 힘내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